근데 저는 되려 왜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그렇게 시작을 하냐는 거 때문에 알선을 해준다거나 그러지 않는 게 본인의 색깔을 충분히 찾고 난 다음에 나중에 클럽을 선택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이거 중요한 얘기네요. 그래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건데, 만약에 본인이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하고 싶다, 한 예로 영수베비에게 가서 음악을 배운다던가, 아니면은 강남클럽을 진출하고 싶다, 저 레이블에 가서 레슨을 한다던가, 이태원에서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럼 이태원에서 활동하는 DJ들에게 레슨을 받는다던가,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난주부터 신설된 코너죠. 이대화의 EDM 뉴스. 박수 한번 주세요. 잘한다. 바로 나오네. 아, 되게 창피하다 그냥 했는데, 오늘의 이슈는요, 믹스 매거진이라는 영국에서 이신에서 가장 유명한 잡지 중에 하나죠. 그곳에서 올해 DJ를 선정해서 커버 스토리를 만들었는데요. 바로 니나 크라비츠가 선정이 됐습니다. 제가 들을게요. 네. 머리 스타일을 좀 바꿨어요, 니나가. 약간 제 5원소에 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 있네요. 그래서 DJ 오브 더 이어에 선정이 됐고요.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어떤 이유로 선정이 됐는지 커버 스토리 제목을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Fiercely Independent 했는데요. 아주 맹렬한 인디다, 타협이 없을 정도로, 아니면 좀 섹시할 정도로 인디 음악, 언더그라운드 음악을 아주 잘 소개하는 DJ이고, 음악적으로 대담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테크노부터 애시드, 1980년대 팝까지 폭넓게 아우른다. 이게 또 니나의 특징이죠. 그녀의 DJ 셋, 레이블, 캐릭터는 2017년을 지배했다. 룰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말로 하나의 여행과도 같았다라면서 트립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트립은 니나 크라비츠의 레이블 이름이기도 하죠. 저는 여기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그녀의 DJ 셋, 레이블, 그리고 캐릭터는 정확한 용어는 퍼스널리티였는데 성격 같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DJ가 잘 나가기 위해선, 혹은 인정받기 위해선 정말 이 세 가지가 잘해야겠더라고요. DJ 셋이 좋아야 되고, 프로듀싱 잘하고 자기만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레이블을 꾸리면 좋고, 또 그냥 음악만 잘 트는 게 아니라 저 사람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어떤 캐릭터, 상징적인 이미지, 이런 걸 가지면 좋은데, 니나 크라비츠의 그것들이 2017년 최고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극찬을 했네요. 극찬을 했죠. 니나가 처음 유명해졌을 때 섹시한 거 이런 게 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비주얼 DJ로 기억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실제로 셋을 들어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멋있다고. 그래서 저도 독일에서 딱 한 번 그 DJ 셋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그 타임 오브 페스티벌에서 가장 좋은 셋 중에 하나였거든요. 니나는 앞으로도 상당히 잘 나갈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니나 크래비치 같은 느낌인 거잖아요, 한국에서. 잠깐, DJ 셋 좋고, 레이블 있는데 곡 좋고, 퍼스널리티 확실하고 좋네. 퍼스널리티 상징적인 이미지. 또 이렇게 저를 비꼬시네요. 아, 무슨 소리예요. 자, 오늘 EDM 뉴스 좋았어요. 괜찮았나요? 짧게 얻어가는 거 하나씩 있게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런 뉴스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한국에서도. 맞아요. 한국에서는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지난주에? 바가지 씨가 휴지 파티를 다시 하기로 했죠. 강남 클럽들이 너무 휴지를 난사를 하고 있고, 그거를 또 어떻게 알았는지 부산에서도 하고, 뭐 중국을 갔더니 중국에서도 뿌리고, 뭐 하여튼 뭐 난리가 났는데요. 바가지가 또 휴지 기부 파티를 하게 됐군요. 늘 연말에 하시는데 입장료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번에. 하여튼 중요한 건 휴지를 사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인 휴지를 바가지 씨가 불우이웃 내지는 필요한 곳에 기부를 하는 겁니다. 기부의 의미도 있지만, 휴지 뿌리면서 노는 그 문화를 비판하는 측면도 있죠. 되게 연말김에 어울리는 따뜻한 공연이면서, 한편으론 바가지 씨의 그동안의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고, DJ로서도 멋있는 이벤트인데 7시간 롱셋을 튼다 그래요. 상당히 재밌는 기획입니다. 저도 갈 예정이에요. 아, 그리고 강남에 더 라벨이라는 아카데미가 오픈을 했어요. 레이블 홍보하는 글에 보면 라벨이라고도 하더라고요. LABEL인데, 라벨이라고 있던 레이블이라고 있던 강남 을지병원 사거리? 사무실 비쌀 것 같은데. 네, 투자 많이 했다. 거기에 주요 강사진이 인사이드 코어, 옥타곤의 AK, 바운드와 아레나의 메인, 파널라이즈 아이디어, 꽃미남 DJ의 에스터, 옥타곤의 뮤라우드, 케이드나 여러 DJ들이 있는데, 클럽을 갖고 있는 DJ들이 아카데미를 오픈하면 유리한 것 같아요. 그럼요. 솔직히 말하면 강남 클럽을 자주 다니는 DJ 지망생이라면 저 사람들한테 꼭 배우고 싶다라고 늘 꿈꿨을 텐데. 지금 1기 모집을 48명을 하는데, 교육과정이 저도 자세히 들어보지는 않았는데 48명을 모집해놓고 몇 개월간 교육을 하겠죠. 그러면 만약에 3개월이라고 하면 1년에 한 200명 정도 수료생들이 나오는 거고, 몇 명 뽑아서 클럽에 세워준다고 하면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거기서 레슨을 받는다는 게. 왜냐면 제가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문자로 레슨 상담을 받았는데 그런 질문을 했어요. 혹시 사후 관리가 되냐고. 레슨이 끝나도 씬에 입문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하고 사후 관리라고 하면 계속 AS 연락하면서 모르는 거 전화하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나는 이제 뭣도 모르고 사후 관리가 뭔데요? 라고 했더니, 데뷔를 시켜준다거나 혹은 무대를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오늘도 레슨 상담하러 어떤 한 분이 오셨는데, 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저 역시도 그런 게 고민이긴 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게 고민이신 분들은 강남에 있는 더 레이블 혹은 라벨이라고
DJ라고 불리는 아카데미에 등록을 하셔서 거기에서 사실은 DJ가 되면 인맥 싸움이기도 하거든요. 네. 얼마나 많은 DJ들을 알게 됐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느냐도 그 DJ가 좋은 실력을 갖고 있으면 그 실력을 본인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통해서 꽃을 피울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시도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픈챗에서도 이태원에서 네. 데뷔해서 이태원에서 활동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음. 질문에 우리 조원희님께서 굉장히 많은 조언을 해주셨는데, 이태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티스트들과 친해져라. 기본기가 확실해졌을 때 친해짐으로써 기회를 얻어라.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인데, 기본기는 당연히 중요한 거고, 사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인맥 관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기본이 없으면서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걸 거고. 만약에 그런 걸 꿈꾸는 지망생 분들이라면 선생님과 이 약속은 딱 하나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너가 잘하면 당연히 많은 사람들을 소개시켜주고 할 텐데 내가 원하는 기준에 못하면 절대 졸업 안 시킨다. 이것만큼만 본인도 받아들인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실력이 되지도 않았는데 현장에서 조금 더 쌓아갈게요, 이런 친구를 어떻게 자신있게 시내 소개를 시켜줘요? 이거 재밌는데 조금만 끌고 가도 될까요? 네, 그럼요. 우리 방송 이외에 영스베비라는 친구를 평상시에 되게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 방송을 영스베비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레슨생도 모집을 하고 나한테 3번을 배우면 그걸 토대로 페이를 받을 수 있는 일을 알선해 주겠다라는 것을 유튜브 방송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DJ를 하고 싶다면 굳이 클럽 DJ만 있는 건 아니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만약에 본인이 음악을 트는 걸 가지고 사람들 놀리는 게 무작정 재밌다고 하면 영스베비에게 배워서 나이트클럽에서 일하는 것도 좋고, 거기는 기준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원하는 게 딱 있지. 거기에 놀러 오신 분들을 최대한 흥나게 만들어줘라 기준이 있고, 그리고 그 클럽만의 바이브가 분명히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넘어가지 않으면 거기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되려 왜 처음부터 시작하는데 그렇게 시작을 하냐는 거 때문에 알선을 해준다거나 그러지 않는 게, 본인의 색깔을 충분히 찾고 난 다음에 나중에 클럽을 선택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이거 중요한 얘기네요. 그래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건데, 만약에 본인이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하고 싶다, 한 예로 영스베비에게 가서 음악을 배운다던가, 아니면은 강남클럽을 진출하고 싶다, 더 레이블에 가서 레슨을 한다던가, 이태원에서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럼 이태원에서 활동하는 DJ들에게 레슨을 받는다던가,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저도 DJ 되고 싶었을 때 경솔했던 게 어디든 일단 무대에 서고 싶은 거예요. 내가 천천히 아주 세밀한 계획을 세워가면서 나를 만들어간 게 아니라 일단 세워주면 고마우니까 어디든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런 태도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좀 천천히 가더라도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를 좀 결정하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조원희님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 한민이 가르치셨는데 진짜 너무너무 잘하면 안 한다고 해도 자리 마련해 주실 듯. 지금 옥타곤에서 일하고 있는 이스트라이트라는 친구가 제 제자거든요. 동명씨. 왜 이스트라이트냐 하면요, 동명. 네, 동쪽의 동해 밝을 명자에서 이스트라이트로 제가 장명을 해줬는데 그걸 쓰고 있는데, 본인이 잘한다고 하면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거나 그렇겠죠. 사실은 그 정도 하면 여기저기서 탐도 많이 내고. 그래서 저는 동명이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너는 누구한테 배워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너는 잘 되려고 하는 상황에 나를 그냥 거쳐간 것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스스로가 얼마나 노력하냐가 더 중요한 것도 있고, 그리고 좀 더 영리하다면 본인이 진출하고 싶은 선생님을 선택하는 것, 레슨을 받으면서 쌓아갈 수 있는 인프라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강남에 옥타곤과 아레나, 바운드 감독들이 저 레이블이라는 아카데미를 차렸으니까, 혹시 강남 진출을 원하시는 DJ 꿈나무들이 있으시면 거기서 레슨을 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EDM 좋아하시는 분들은 EDM 믹싱을 요즘 제일 잘하는 분들 중에 그 분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배우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좀 알차게 갔네요. 괜찮죠? 괜찮네. 네. 원희님께서 그 명월관 명칭에 대한 SK 네트워크스 간의 분쟁 이것도 얘기하셨는데, 짧게 다루긴 좀 애매한 뉴스여서.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는 해외 이슈 하나랑 국내 이슈 그냥 툭 지나갈 수 있는 얘기도 던져놓으면 많이 이야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제 코너 늘어나는 건가요? 네, 이걸로 좋습니다. 카테고리 하나로 가져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국내 뉴스 하나, 해외 뉴스 하나 이렇게 알차게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담백하게 이야기. 지금 한건님께서 프로듀서 꿈나무들 위한 곳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만약에 제가 좋은 기회가 돼서 어떤 클럽의 음악 감독이 된다고 하면 밸런스가 맞는 친구들, 디제잉도 잘하면서 음악을 프로듀싱할 수 있는 친구들, 그래서 클럽에 관련된 음악 제작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섭외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자, 오늘의 이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코너 좋네요.